안녕하세요. 연계교재 최종 점검 정치를 맡은 박보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는 제가 즐겨 듣는 노래, 고래의 꿈이라는 노래입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뭐 꿈을 생각하진 않으시죠? 그냥 하루하루 빨리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하실 테고, 왜냐하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테니까요. 그리고 힘들다, 걱정, 두려움 아마 이런 것에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공부할 능률은 안 오르잖아요. 빨리 이 시간이 가기만 기다리게 되고.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올해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이뤄지고 또는 안 이뤄지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시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평생 뭔가 하고 싶은 그 꿈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 꿈을 이뤘을 때 내가 선생님 또는 내가 작가, 내가 어떤 꿈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뤘을 때 모습을 상상하시면 지금 좀 더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기간이 조금 남을수록 빨리 이 시간에 가라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남은 시간 후회 없도록 미련 없이 최선을 다하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은요, 교재 83쪽입니다. 그래서 행정과정과 행정부로 넘어갑니다. 출제 빈도는 선생님이 여기도 썼지만 왜 기출이 중요할까에도 썼지만, 출제 빈도는 낮은 편인데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급적 피하고 싶기도 한데, 그런데 어떤 쪽에서든지 반드시 난다면 그냥 아주 그냥 정확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죠.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개념 강의 하실 때 암기할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암기 안 하고 이해만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개념 막 시작했을 때는 암기하는 것보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계속 반복 횟수를 늘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거, 예를 들면 오늘 할 이 행정과정과 행정부나 사법부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몇 번 반복을 해도 그때그때 이해는 되는데 암기가 안 되는 것들은 마지막에 가서 수능 보기 직전에, 모의평가 보기 직전에 꼭 반드시 진짜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3쪽이고요. 여러분, 행정과정과 행정부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행정부 조직이라고 해서 국무총리 또는 감사원 또 국무회의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부분, 내용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같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부분이기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행정부 구성 관련해서는 83쪽에 있는 문제통에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하실 두 번째 포인트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입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진짜 어려운데요, 여러분. 암기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다 국가 원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할 때는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또 4가지로 이렇게 나눴는데, 그래서 4가지를 또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했지만 시험에는 그 4가지를 또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따라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관련된 것만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다 국가 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면 편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것은 바로 행정에 대한 통제 부분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쉽죠. 앞의 내용에 비하면. 그래서 행정부 비대화와 관련해서 행정부 통제 관련된 문제, 이렇게. 그래서 행정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재에 지금 연계교재 최종 분석에 선생님이 실어놓은 문제, 변형 문제 4문제를 모두 풀어보면서 이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행정부 구성, 그래서 국무회의나 국무총리나 감사원이나 행정부 구성. 두 번째,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관련된 것. 세 번째, 행정부 통제에 관한 것. 이렇게 3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출제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국회란 연관성 속에서 하나가 출제되고 별도로 출제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교재 83, 수능 완성 교재 96페이지. 우리 교재 83쪽이고요. 그리고 수능 완성 96페이지 1번 문제 변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행정부의 구성 나오네요. 우리나라 행정부 조직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있고요. 국무총리 있습니다. 그렇죠. 2인자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관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특임장관 표시가 되어 있지만 공부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여기 나왔다고 공부하실 필요 절대 없어요. 이 조직도는 우리 청와대에 있는 조직도를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여기다 이거 넣어놓은 것이고요. 교육과정을 벗어납니다. 특임장관에 대해서 물으면 그것은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거고요. 아예 정말 물었다고 하면 진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걸로 묻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다. 여기서 알아두실 건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이고요. 그 밖에 하나 더 알아두실 건 이렇게 모여서 하는 회의, 국무회의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의장, 대통령, 그리고 부의장, 국무총리, 그리고 여기 행정각부의 장관이 국무회의의 위원들이 되죠.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되는 거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국무회의는 여러분,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다. 이 심의기관이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어요? 심사숙고해서 의논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법률안을 제출할 때거나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때거나 기타 국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관,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국무회의를 걸쳐서 심의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 내용을 대통령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그것이 바로 심의기관의 뜻이죠. 의결기관이라면 열심히 의논해서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따라야 되지만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참고로 할 수 있지만 안 따라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기관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요. 대통령으로부터 화살표가 나와 있죠. 감사원이. 그래서 감사원은 감사기관이지만 대통령 직속이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 암행어사 같은 기관인데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은 따로 배우니까요. 여기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될 것 감사원,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회의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죠. 85쪽에 선생님이 한판 정리에 아주 잘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 채우세요.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니은 누구냐면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다. 이거 옳지 않은 거죠? 예, 겸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국무총리면서 국회의원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국무총리가 겸직할 수 없는 직위에 국회의원이 없어요. 따라서 국회의원은 겸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장관하면서 국회의원은요? 겸직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볼게요. 디귿은 니은 봤으니까 디귿 볼게요.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맞죠? 직속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독립기관이다.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 맞습니다. 3번 볼게요. 리을의 장관은 여기 장관입니다. 장관들은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틀렸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거쳐야 해요. 거쳐야 하지만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국무총리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저 사람 동의 못 해주겠어. 그러면 국무총리로 임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장관과 같은 경우에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에서 저 사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견을 내도요.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차이점? 여기는 국무총리나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고요.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는 거칩니다. 청문회는 거치는데 청문회 결과 반대 의사가 나와도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아니고요. 거쳐야 하고요. 그 결과에 구속받지는 않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거칠 필요 없다 해서 틀린 거 3번 됩니다. 4번 가볼게요. 기업과 달리 니은의 임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국무총리의 임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단기간 하고 물러난 국무총리도 있고 좀 오래가는 국무총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5번.
니은과 디귿의 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여러분. 감사원장이나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5번의 내용과 3번의 내용을 비교해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통해서 행정부의 구성과 관련돼서 공부할 거리들 체크하시고요. 부족했던 부분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권한 나오네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리고 국가 원수로서 지위에 맞는 권한 행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국가 원수의 권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은 입법부 아니고요. 사법부 아니고요. 행정부라는 그 반의 우두머리입니다. 행정부라는 반의 우두머리입니다. 따라서 행정부라는 반의 우두머리로서 행정부를 지휘 감독하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을 임면하고요. 임명장을 주기도 하고 파면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군을 통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을 반포하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84쪽에 1번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볼게요, 그러면. 대통령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금융거래에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금융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동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동한 것은 행정부 수반이겠어요? 국가 원수겠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 네 가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국가가 긴급할 때. 그렇죠. 국가 및 헌법을 소화하는 그 권한에 속하는데 구체적인 것으로는 안 들어가도 된다고요. 나와볼게요. 대통령은 그동안 이라크에서 이라크 재건과 안전 유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한 군부대의 파병을 1년 더 연장하였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파병 연장에 대한 것이죠. 이거는요, 여러분, 외국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국군 통수권하고 이 파병 연장은 다른 겁니다. 파병이나 파병 연장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속합니다. 되셨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1번부터. 가는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이 행사된 사례이다. 그렇죠, 여러분. 긴급 재정경제 명령, 처분 및 명령권. 그래서 국가 긴급권이 행사된 겁니다. 두 번째, 가에서는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국회에 동의권이 있고 승인권이 있습니다. 동의는 뭐예요? 사전 동의. 승인은요? 사후 승인. 어떤 때 사후 승인한다고 했어요? 지금 보다시피 이런 거. 긴급한 거. 국회를 소집해서 먼저 물어볼 수 없는 긴급한 거는 먼저 대통령이 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니? 사후 승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맞아요. 3번. 나의 파병 연장은 파병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파병이나 파병 연장이나 모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가 되죠. 4번, 가나 모두 권한 행사 이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행정부에서 국가가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거나 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국무회의 심의 사항을 암기하거나 헌법에 보면 있거든요, 국무회의 심의 사항. 그걸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와 같은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당연히 거쳤을 것입니다. 맞아요. 5번, 가나 모두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가지는 권한에 해당된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어려운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다 국가 원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하나 더 볼게요.
다음 두 정치적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사안은 뭐냐면 어떤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입니다. 이 문제는요,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가 걸쳐 있어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다 걸쳐 있는 그런 이제 입법부 행정부 복합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임 건의안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은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지금 계속 심화 단계까지 공부해온 학생들은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의 차이를 알겠지만 아마 개념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막 하는 학생들은 해임 건의와 탄핵소추의 차이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번에 아주 확실히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다시? 어떤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다수당인 야당의 단독 의결로 통과됨에 따라 전국이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 장관을 해임하라고 건의했으니까. 그래서 정부 여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해임 건의안이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에 대해서 해임을 건의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해임 건의안은 탄핵소추와 다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탄핵소추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직무가 정지됩니다. 당장 직무가 딱 정지돼요. 그런데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 대한 압박수단이에요. 현 정권에 대한 압박수단입니다. 따라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돼도 그냥 그 장관은 계속 그 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해임만 하지 않으면. 따라서 이건 정치적 압력의 수단입니다. 정치적 압력의 수단이고요. 미리 또 말씀드리면 탄핵소추는요. 어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요건으로 합니다. 저 장관이 말이죠. 저 공직자가 말이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소추가 되면 그러면 직무가 정지되는 게 바로 탄핵소추인데, 탄핵소추인데 이 해임 건의는요. 법률이나 헌법 위반도 될 수 있지만 여기는요. 뭐가 들어가냐면 요건에 정치적인 그런 위반, 정치적인 그런 능력. 그래서 저 사람은 정치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어. 이 정치적인 압력의 수단으로서 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률이나 헌법 위반은 한 개도 없었어요. 법률이나 헌법에 맞춰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정치적으로 너무 못해요. 저 장관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잘라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압력의 수단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고요. 뒤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 탄핵소추안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바로 당장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 그리고 탄핵할지 안 할지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는 것이 바로 앞전의 해임건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요.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내리게 되는 거죠.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은 숨을 죽이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일부 국민들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집권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1번. 기역, 니은 모두 여소야대 정국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여가 뭐죠? 집권당. 집권당이 정말 작고 그리고 야당이 크니까 큰 야당에서 집권당을 이렇게 이제 견제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나오는 거다.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지금 앞에 해임건이나 탄핵소추. 물론 탄핵소추나 해임건이나 모두 집권 여당에 대한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이니까 여소야대 전국에서 나타날 확률이 크지만 여소야대가 아닌 경우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해서 그래 저기 지금 그 행정부의 누구 장관을 그래 해임하자. 이렇게 합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법칙처럼 둘 다 모두 여소야대 전국에서만 나타난다,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거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기역, 니은 모두 사법부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틀렸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역의 해임 건의는 대통령이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건의받았으니까 건의받은 대로 해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어디로 넘어가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요. 따라서 둘 다 모두 사법부가 최종 결정권을 담당한다. 틀렸죠. 세 번째, 기역과 달리 니은은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성격이 강하다.
선생님이 아까 정치적인 것만 썼는데 기역과 달리 니은이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 성격이 강한 것이 아니라 기역이 이 성격이 강하죠. 비교해서 보면 니은은 어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어요. 탄핵소추.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기역, 해임 건의와 같은 경우는 저 장관이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정책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해임 건의입니다. 그래서 이거 차이점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틀렸죠. 네 번째, 기역에 대해 해임 건의에 대해 대통령은 의회 해산이라는 대응 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의회 해산 어디 나와요? 이거 어디 나와요? 그렇죠.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지가 않고요. 다섯 번째, 니은에 대한 심판은 탄핵소추 의결된 것에 대한 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정답은 5번이 되죠. 그 이유는 뭐예요? 탄핵소추되면 바로 그 직무에서 정지되기 때문에 2인자가 직무 대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해임 건의와 탄핵소추가 있습니다. 해임 건의는요, 어떤 정치적인 압박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탄핵소추는요,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다르죠? 해임 건의가 통과돼도 그대로 계속 그 직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가 통과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갑니다. 아셨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들 보면 행정부의 구성, 그리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그래서 행정부 수반, 국가 원수로서 방금 전 문제에서 봤고요. 여기 탄핵소추안이나 해임 건의안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련성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다. 좀 심화된 주제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하나 더 볼게요. 행정부. 이제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그렇죠. 행정부 통제입니다. 오늘날 의회는 약화되고 행정부가 비대화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대화된 행정부에 대한 통제 수단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보면 명령규칙 처분, 이거 행정부에서 내리는 거죠. 이 명령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입니다.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 그래서 사법부가 행정부를 통제, 견제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행정부, 역시 이것도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행정소송이니까. 행정소송.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행정심판이라고 있어요. 또 알아두셔야 되겠죠. 행정소송은요, 지금 쓰여진 대로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정심판은 뭐냐면요, 행정부 내부에서 그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죠. 내부의 통제장치. 이거는 사법부의 통제장치. 그렇죠? 그랬습니다. 다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여러분, 감사원은요, 그렇죠,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 통제장치. 알고 계시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는, 아까 뭐였어요?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은 행정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죠. 견제하는 거죠, 견제. 나눠져 있고 견제하는 장치죠. 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 틀렸고요. 두 번째, 나는 아까 행정소송이었죠. 행정소송은 행정권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를 사후에, 그렇죠,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한 후에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다음, 다는 여기 감사원은요, 행정에 대한 행정부 내부의 통제 수단이죠. 감사원, 행정부 소속이니까. 그리고 행정부 내부의 통제 수단을 또 하나 써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심판과 같은 것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맞죠? 다음 볼게요. 리을, 가나는 대통령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거 있습니다. 대통령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 이거 알아두셔야 되죠. 85쪽에 한판 정리, 그 부분에, 선생님 대통령 부분에 신중한 권한 행사 해가지고 별표해 놓은 거 있습니다. 신중한 권한 행사. 대통령의 별표가 되겠군요. 그래서 보면 문서주의나 부서하도록 하는 거, 국무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거,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거, 이거 다 신중한 국정처리를 위해서죠. 그래서 대통령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문서, 부서 또는 자문 이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가나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돼가고 있어요? 잘 돼갑니까? 행정부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행정부 지금 4문제로 끝냈는데 지금 이 4문제 속에서 조금의 빈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개념 가서 확인하시고 한판 정리로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시고요. 이제 8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법과 지방자치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사법부를 보도록 할게요. 사법부에서 여러분 공부하실 내용은 사법권의 독립, 그 부분, 선지 하나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법원의 조직해서 대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지방법원 이렇게 해서 신급제도 있죠. 그 내용,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신급제도와 상소제도, 재판의 원칙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하나 더 추가로 하면 뭐냐면 선거재판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치니까 그래서 선거재판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할게요. 사법권의 독립 한 번만 읽어보면 됩니다. 사법권의 독립 그리고 신급제도 그래서 고등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하는 신급제도 그래서 신급제도를 포함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들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선거재판 따로 하나 더 이게 사법부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방금 나온 대로 사법부에 관련된 내용 가운데 이 문제 보면서 신급제도 그 밖의 얘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에 나타난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능 완성 102쪽의 2번 문제를 변형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표는요. 여러분이 눈 감고 여러분이 백지에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지방법원 및 지원합의부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법원 및 지원 단독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셨다시피 아주 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한 명의 판사가 1심을 하고요. 2심을 고등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지방법원에서 2심을 합니다. 3명의 판사가. 그래서 경미한 사건은 2심을 지방법원,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서 하는구나.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보통의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 3명의 판사가 있는 데서 1심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등법원에서 2심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도 보세요. 경미한 사건 1심 지방법원, 2심 지방법원 해도 늘 최종심은 대법원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기본. 두 번째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용어죠. 용어. 항소, 항고, 재항고, 상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도 여러분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지금 이거 옆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상고. 그리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외우셔야 돼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을 제기하는 걸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해서 3심을 제기하는 걸 상고라고 합니다. 판결은요, 재판을 진행하면서 맨 마지막에 내리는 판단이 판결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판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많은 결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정에 불복할 때는 항고, 재항고를 한다. 다시요. 판결에 불복할 때는 항소, 상고,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는 항고, 재항고를 하게 된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예. 좀 치사하게 이거 막 섞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1심에서 2심 갈 때 항소, 2심에서 3심 판결 갈 때 상고입니다. 그래서 외우는 순서 얘기했었죠. 항, 상, 고소만 할 거냐 이것만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진 U자 형태로 항상 고소 써놓고 나머지는 항고, 제항고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본적인 법정에 대한 기본.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특허에 대해서. 특허. 보통의 사건들은 삼심이 원칙이죠. 보통의 사건들은 삼심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허 재판은 2심이죠. 그래서 특허 재판. 특허 법원. 네. 특허 법원에서 1심. 그리고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2심. 그래서 총 2심제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선거재판과 관련해서 1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2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 아주 그 높으신 그런 자리는 대법원에서 단 한 번만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거의 다 얘기했습니다. 거의 다요.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기억, 대법원은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맞아요. 1번 정답입니다. 2번,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은 기억에서 단심으로 한다. 여러분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선거재판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선거재판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합니다. 선거재판, 대통령의 선거재판은 단심으로 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대통령 선거, 이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 이건 선거재판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형사재판이에요. 선거재판은 이 당선이 유무효인지 선거가 유무효인지 이것을 가리는 것이 선거재판이고요. 이거는 부정선거였어요. 그럼 이거 뭐 한 거예요? 법을 어긴 거죠. 법을 어긴 거잖아요. 막 돈 주고 막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형벌을 줄지 말지 결정하는 건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이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요. 지방법원부터 고등법원, 대법원 올라와야죠. 선거재판의 경우만 대통령 선거재판이면 여기서 1심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건 형사재판이에요.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형벌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형사재판이라면 차근차근 올라와야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아주 잘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니은은 여기입니다. 여기 고등법원은 국회의원 선거소송의 1심을 담당한다. 맞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등 그런 높은 자리는 어디에서? 대법원에서 1심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4번. 니은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헌법소원,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이 헌법소원, 국민이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저 대법원에서요 3년 판결 받았는데요 헌법소원 이렇게 못 건다고요.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할 수 없다. 이 사항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5번, 위 제도는 사법권의 독립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도가 뭡니까? 신급제도죠. 여러분 신급제도나 사법권의 독립이나 공통적으로 목적이 뭐냐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시키는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급이 다른 여러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거 두 개의 목적이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거 신급제도의 목적은 사법권 독립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닌 거죠. 신급제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렸죠. 이 5번이요. 쉬운 것 같아도 되게 어려운 선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서 진짜 한치라도 제대로 안 외워지는 게 있으면 아주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네.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의 원칙과 관련된 그런 문제예요. 재판의 원칙, 공정한 재판 관련된 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요.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임기를 정확히 보장하고요. 그리고 파면 사유 이거 말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 처분 말고는 이렇게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분상 보장이에요. 사법권, 법관의 이게 사법권 독립을 위한 거죠. 여러분, 사법권 독립을 하는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행정부나 입법부의 압력 없이 사법권, 법원 자체가 독립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데 그건 진짜 형식상의 독립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법관이, 재판을 담당하는 그 법관이 독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분상 이렇게요. 다시 말해서 법관이 이러한 재판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아서 어디 한직으로 물러나거나 이러면 어떤 법관이 정말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겠어요. 당장 잘릴 수도 있고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법관의 신분 이렇게 딱 독립돼서 신분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임기 보장 그리고 불리한 처분 이렇게 이러한 요건이 아니고선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딱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간은 이 공개 재판을 하는 이유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어디 밀실에서 정말 우리 경찰하고 그냥 맞닥뜨리기만 해도 막 심장이 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막 기죽고 어디 밀실에서 그렇게 촥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 제 권리를 막 주장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공개된 상태에서 한다면 보다 더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맞아요. 두 번째, 간은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공개재판주의 맞고요. 3번, 간은 공익적 사유에 근거해서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범죄와 관련해서 공개재판을 한다. 그러면 그 심리 과정이 다 공개되면 좀 치욕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심리는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가 오가는 그런 심리는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판결은 반드시 공개합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누군가에게 몇 년형이 선고되었다라는 판결은 반드시 공개합니다. 따라서 심리와 판결을 모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틀린 얘기가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4번. 나 볼게요. 나는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보장하려는 취지죠. 말씀드린 대로 맞고요. 5번. 나는 파면의 사유를 제한하여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것 공개재판주의 그리고 여기 법관의 신분상 독립 이것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서 2번 문제, 86페이지 2번 문제 통해서 모두 이렇게 신급제도라든가 용어들 정확히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 보면서 사법권 독립의 내용들도 다시 한 번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헌법재판소가 나올 확률 거의 100%죠. 거의 100%입니다. 나온다면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 가운데서 나오겠죠. 탄핵도 나올 수도 있지만 네. 그렇다면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헌법재판소의 권한인데요.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5가지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5가지인데 여러분 뒷페이지를 넘겨보세요. 그러면 89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89쪽 아니고요. 90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정당 해산, 권한쟁의, 그리고 위헌법률 헌법소원. 이 가운데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 심판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헌법소원의 청구 주체는 누구예요? 그렇죠.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건데 내 권리,
기본권을 국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거 권리구제형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헌 법률 심사형. 법률 심사형의 헌법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위헌 법률 심판은 뭐고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은 뭔지. 이게 참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구분을 간단히 해보면 여러분 위헌 법률 심판의 청구 조치는 법원이 하죠. 법원이 언제 합니까? 법원이 재판을 할 때는 지금 이 사람이 이 법률을 위반해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바로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재판 중에 어떤 법에 근거하여 재판을 막 하는데 만약에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됐다면 헌법에 위배된 법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다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됐다면 이 법률 없어지고요. 그러면 그 법률을 위반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그 재판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재판 중에 해당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가 너무나 중요할 때 그때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것 같아요. 라는 것은 법원도 느낄 수가 있지만 이 재판 중인 개인도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법원한테 이거 위헌 법률인 것 같은데요. 이거 헌법재판소에 좀 청구해 주시겠어요? 라고 개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무슨 소리 말도 안 돼 라고 신청을 기각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개인은 정말 이거 법률 진짜 헌법에 위배된 것 같은데 왜 법원은 이거 신청 안 해주는 거지? 이렇게 막 답답할 때는 아니고 신청을 기각했을 때 그랬을 때 이 개인이 직접 이제 갑니다.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거죠. 이랬을 때 기각당했을 때 직접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넘겨서 다시 87쪽으로 갑니다. 87쪽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A대 총학생회는 높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여겨질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거 그러면 권리구제형이죠. 두 번째 보세요. 종교적 신념을 들어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기소됐어요. 그럼 재판 중이에요. 소송 제기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제기한 위헌 제청 신청이 기각됐으므로 이 병역법의 이 조항 위헌인 것 같아요. 라고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이 직접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위헌 법률 심사형이죠. 법률 심사형. 심사형의 헌법소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헌법소원, 위헌 법률 심판과 달리 개인이 제기한다라는 게 차이가 있고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위에는 권리구제형이고 아래는 위헌 법률 심사형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하죠.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시민연대가요, 유료도로법에 따라 건설유지비 총액을 모두 회수한 어떤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대해서 부당이익 반항 소송을 제기하면서 역시나 재판 중이죠. 재판 중에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을 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개인이 신청하고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업과 달리 니은은 개인이 할 수 없다. 여러분, 기업, 니은 모두 헌법소원입니다. 권리구제형과 위헌법률 심사형이라는 것이 다를 뿐 둘 다 헌법소원이에요. 헌법소원이라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기억은 권리구제형, 니은은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다. 맞네요. 정답 2번입니다. 3번, 기업과 디귿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법률 심판 제기할 수 있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아니라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죠. 따라서 앞이 틀렸네요. 다음 또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참석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라 몇 명이죠, 여러분? 6인 이상의 찬성. 이것도 여러분이 꼭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죠. 탄핵, 그리고 여기 위헌법률 심판, 또 그리고 헌법소원.
6명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해당 법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위헌이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존재할 수 없어요. 즉각 효력을 잃는 거죠. 다만 여기 보세요. 해당 법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지 않는 그 판결은 뭐냐면 그런 결정은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위헌하고 결정이 나면 바로 효력을 상실하는 거고요. 헌법 불합치 결정 이렇게 나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이것도 위헌이라는 얘기지만 바로 그 법률을 없애버리면 법적 공백 상태가 되니까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둔다. 이렇게 하는 것.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거 아닌 것은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봤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한 문제만 여러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 중 등 교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학 교원들의 경우에는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냐 이러면서 청구를 제기했대요. A 기관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초, 중 등 교원들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초, 중 등 교원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죠. 청구를 기각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여기 A의 기관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지금 초, 중 등 교원들이 우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거는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여기다 제기했습니다. 이거 뭘까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A 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맞죠, 여러분? 감사원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맞죠? 방금 전에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초, 중 등 교원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이 허용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이유 없다. 이유 없다라고 기각이 이유 없다. 그럴 이유 없다라고 했습니다. 진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일반 국민이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 앞에만 가도 내 얘기를 막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법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권리를 잘 보장받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맞아요. 여기 청구인들은 초, 중 등 교원들은 그랬겠죠. 왜 대학 교원들은 되는데 우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냐. 왜 대학 교원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냐. 평등권 침해한다면서 아마 이 소송을 제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오늘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진짜 짧은 시간 동안에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마음이 좀 급하기도 했어요. 모두 8문제를 풀어봤고요. 이 8문제 가운데서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사법부, 행정부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이 진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8문제를 술술술 풀어낼 수 있다면 어떤 문제도 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전에 다시 한 번만 정확하게 정말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방자치 그리고 국제정치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단원의 중요한 내용은 오늘 이 시간에 다 마친 거예요. 잘 정리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